자, 우리 학생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도대체 뭐가 공평한 분배인가요? 이런 질문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해봤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볼 겁니다. 경제학도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필독서죠.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이 깊고도 재미있는 주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하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 때가 많죠. 맞아요. 이건 정말 오래된 질문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와 씨름해 왔어요. 오늘 우리는 그 길고 긴 고민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공평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뜯어보고요. 이어서 아주 다른 두 가지 관점, 그리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생각하는 공리주의, 마지막으로 존 롤스의 기발한 사고 실험까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마지막엔 깔끔하게 핵심 정리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평성. 여러분, 공평하다는 게 대체 뭘까요? 왜 우리는 모두가 공평함을 원하는데 막상 그게 뭔데? 라고 물으면 저마다 대답이 다를까요? 그 어려움의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그렇죠. 공평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쉽게 쓰면서도 그 뜻을 정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도 드물 겁니다. 교재에서도 딱 짚어주고 있잖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단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서연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수님, 공평한 건 그냥 다 똑같이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게 바로 공평함에 대한 가장 직관적이고 기본적인 생각이죠. 바로 결과의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 민준 학생 같은 친구가 손을 번쩍 들겠죠. 교수님, 그건 좀 이상한데요. 저는 밤새워서 열심히 일했는데 놀기만 한 친구랑 똑같이 받으면 그게 어떻게 공평해요?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게 진짜 공평한 거죠? 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쵸?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공평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 서연 학생과 민준 학생이 제기했던 두 관점 있죠? 이게 바로 공평한 분배를 둘러싼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입니다. 하나는 평등주의, 다른 하나는 자유지상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평등주의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모두가 결승선에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걸 정의롭다고 봐요. 반면에 자유지상주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발선이 공평했고 게임의 규칙이 공정했다면 누가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그 결과는 모두 정의롭다고 보는 거죠.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생각이 이렇게 양극단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여기 아주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공리주의라는 건데요. 개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 그 총량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는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입니다. 공리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 지수를 가장 높일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 하나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개인이 얼마나 행복한가 보다는 사회 전체의 행복 파이를 최대한 키우는 게 유일한 목표인 셈이죠. 공리주의를 창시한 제러미 벤덤의 이 한 문장이 사실상 공리주의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데 여기서 아주 곤란한 질문이 하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그럼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행복은 좀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바로 이 점이 공리주의가 끊임없이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 즉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될 수 있다는 공리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아주 강력한 대안을 제시한 철학자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존 롤스입니다. 롤스는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사고 실험 하나를 제안하는데요. 아마 현대 정치 철학에서 이보다 더 유명한 사고 실험은 없을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무지의 베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참여해볼 시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회의 모든 규칙을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상태라면 과연 어떤 규칙을 만들고 싶으세요? 롤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원초적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두꺼운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사회 규칙을 정한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롤스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최악의 경우를 먼저 대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삶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규칙에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걸 최소 극대화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을 살펴봤는데요. 머릿속이 좀 복잡하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눈에 쏙 들어오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표를 보니까 각 이론이 정의라는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얼마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결과의 평등이냐, 과정의 자유냐, 아니면 사회 전체의 행복이냐, 그것도 아니면 가장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냐. 여러분의 마음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로 가장 크게 기울어지나요? 이 문제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대신 오늘 강의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롤스가 말한 그 무지의 베일 뒤에 서 있다면 과연 어떤 규칙들로 가득한 사회를 설계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바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정의로운 사회의 진짜 모습일 겁니다.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